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대구의 지난 1년은 크고 작은 사건과 함께 변화가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의 시간 속에 담긴 대구를 되돌아봤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지가 군위로 결정됐습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50 보병사단 등 총 5곳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3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다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는 병원 중심의 종합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하자 중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4월 28일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은 삽시간에 번지면서 산불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고 불은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야간에 투입된 진화 헬기와 특수 진화대 등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진화를 마쳤습니다. 함지산 산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자 대구 전 지역의 등산로는 입산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각종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난안전기동대를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에 특화된 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최전선 조직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권에 도전한다며 시장직을 돌연 중도 사퇴했습니다. 임기를 1년 2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감, 존중 이것이 전혀 없는 거죠. 지 마음대로 됐다 그만두고 지 마음대로 됐다 그만두고 특히 이게 광역시 시정 또 광역도의 도정 이런 것들을 자기 권력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홍 전 시장의 사퇴로 지역의 현안은 줄줄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만 이뤄졌을 뿐 재원 마련 방안을 확보하지 못해 2030년 개항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만 취수원 이전은 정부가 강변 여과수 활용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네, 필터링을 하면 거의 1급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플랜트 시설을 지어서 직접 대구 시민들이 그걸 보고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서 시험 시설을 그 실증을 하고 검증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4년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해를 넘긴 2025년에도 계속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박정희 동상 설치에 근거가 됐던 조례안을 폐지해달라고 시민 14,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한 차례 보류 끝에 결국 지난 9월 부결했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박정희 동상 철거를 놓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 문제는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해외 연수비 부정 집행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 지역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대구시 의회와 서구, 동구, 달서구와 북구, 군위군 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현직 구의원 1명,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 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항공권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총 3,8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로축구 대구FC의 2부 리그 강등과 여전한 대구 4호선 차량 방식 논란 등 2025년의 대구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이어 여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한 해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안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개되면서 기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고 염색산업단지에서는 잇따라 폐수가 유출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성서 소각장을 다시 고쳐 쓰는 문제를 두고도 민관이 갈등을 빚기도 했고 달서구 도원동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올해는 법적 공방으로 번지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으로 얼룩진 2025 지역 이슈들을 천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초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라색에 이어 핑크색,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상의 폐수가 여러 번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모두 10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흉관 형식으로 돼 있던 또 원형 관로 등 간에 돼 있는데 외부에서 한 7cm 정도의 이 틈이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그게 유출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공단에서 관리 주체니까 관리공단을 이제 고발 조치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10년간 대구 도시철도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난 6월 발표됐습니다. 순환선인 5호선과 수성 남부선인 6호선 건립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시철도가 관통하게 된 서구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났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가창면 주민들은 대구시에 제안했던 수성 남부선의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노선보다도 이게 단일 노선 같지만도 사실 단일 노선이 아니고 대구시를 들어가면 20분 안에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 노선입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넓게 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불거진 도원동 실내 골프 연습장 건립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시공사는 실외 시설을 실내로 변경한 복합 스포츠 문화센터로 선회했고 건축물의 높이도 주변의 요구를 반영해 낮췄지만 여전히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적 공방을 벌이며 갈등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에는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지금은 9월에 접수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골프장 소음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근처에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학습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 등하굣길에도 여기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등굣길 하굣길에 저희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위험해질 수 있고. 지난 여름부터는 성서소각장 2, 3호기 사용 연장을 놓고 민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11월 말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설명회 개최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구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왜 또 성서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모두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구시를 항의 방문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달서구에 모든 쓰레기가 온다면은 모든 그 부담감은 달서 구민들만 가지게 됩니다. 소각장 1호기, 소각장 2, 3호기, 그다음 SRF 모든 소가 가는 게 달서구로 온다면 거기에 과연 누가 달서 구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밖에 BTV 대구방송이 최초로 영상으로 담아 보도한 가창면 폐채석장이 전국적인 핫플로 떠오르며 관심을 모았고 20, 30대 청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전세 사기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건 경제 리더십이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등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온전히 대구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탄압에는 단호히 맞서고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주자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이어 이번 추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대구시가 해외 직항 노선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시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항공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63% 늘어난 8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공사의 수요 부족 노선 취항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 노선 지원을 위한 최소 운항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합니다. 또 기존 운항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운항 장려금을 지원하고 칭다오, 청두, 나고야, 히로시마, 가오슝, 울란바토르 등 12개국 17개 정책 노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남구가 내년 2월 2일부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시험 22종, 국가기술 자격 540종, 국가전문 자격 247종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응시료 등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영종도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숲이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의 숲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산책로 안쪽에 있는 이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을 몽땅 베어내버리고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들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나무 산더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 밑동이 남아있고 곳곳에는 공사 차량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서둘러 공사를 중단한 듯 공사 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구간 1.5km 가운데 이미 700m 구간이 정비됐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복구되는데 심는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이 숲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파괴하고 그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화나기도 합니다. 해당 공사는 지난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영종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일환으로 영종도 둘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길이만 52km에 달합니다. 해당 구간은 사금교에서 정부 기관단지 1.5km로 예산만 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 했지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현재 공사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가 진행됐지만 나무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이번엔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중구는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숲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무 벌목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예산 낭비가 빚어졌습니다. 최소 1, 2억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예산 낭비가 맞죠. 어쨌든 그렇게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 그 주민들 일부 말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런 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나무 화평숲 갖고 놨던 그 나무를 자른다는 자체는 그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평화의 숲은 20년 전 바다를 메워 만든 완충 녹지로 주민과 단체, 공항공사가 함께 가꾼 공간입니다. 중구는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로 이음길을 완성하고 훼손된 숲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 지역에는 조용히 감동을 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는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는데요.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않은 채 18년째 이어진 나눔이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사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른 아침,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쌀 포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10kg짜리 쌀 총 60포대. 쌀을 놓고 간 주인공은 이미 자리를 떴지만 그 자리에는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남겨졌습니다.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싶다는 글. 완주군 용진읍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다녀갔습니다. 네, 제가 원래 평상시에 7시 한 50분 정도 출근하거든요. 주차시키고 이제 걸어오는데 쌀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예,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도 변함없이 그 얼굴 없는 천사분이 다녀가셨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용진읍에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온 건 올해로 벌써 18년째. 이 천사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어김없이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향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놓고 간 쌀은 10톤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나눔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천사, 그 얼굴 없는 천사가 저희 이제 용진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기부들이 그 주변에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 용진읍은 이 이름 없는 나눔에 보답하자는 뜻으로 지난 2016년부터 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0년째 이어진 이 행사는 한 사람의 선행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상징이 됐습니다. 올해도 용진읍에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이번 겨울도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이 자체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 참여연대가 제기하는 집단 소송에 10,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집단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9일 기준 총 12,0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 소송 소식을 늦게 접하거나 쿠팡의 사후 대처에 분노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다며 다음 달 10일까지로 모집 기간을 연장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참가비는 없으며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달서구 선사시대로 테마거리에 있는 미니어처 조형물들이 겨울 의상으로 갈아입으며 이색적인 연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달서 선사관과 한샘 청동공원, 선돌공원 등에 설치된 선사시대 미니어처 조형물은 사람이 직접 뜨개질한 털실 판초와 조끼, 모자를 착용해 겨울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선사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재현한 미니어처로 따뜻한 겨울 옷차림으로 단장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쾌하고 온기 있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선사 유적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달서구의 대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인 선사시대로 테마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디지스트가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디지스트는 2025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구성원들이 모은 성금 440만 원으로 연탄 5천여 장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기부했습니다.
또 사랑의 제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빵 500여 개를 만들어 지역 노인 아동 복지시설에 기증했고 풀밭 음악회 등 행사 수익금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달서구 청소차 차고지가 성서산업단지 내 새로 지은 신청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4층 규모로 청소 차량 주차장과 여러 편의시설을 갖춰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대구 학생예술 창작터에서 2025 하반기 미디어 아트 전시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대구 읍성의 이야기를 담은 협동 작품이 전시되며 내년 2월 13일까지 창작터 1층 매핑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구청 직원들이 급여의 소수점 이하 금액을 모아 1,0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해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이 활동은 2013년 시작돼 지금까지 8,600만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구 종로초등학교 5학년 일반 학생 23명이 용돈을 모아 이웃돕기 상품을 성내 이동에 기탁했습니다. 이 성품은 라면 150배와 백미 2kg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른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